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솝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물론 이솝이 쥐었겠죠. 이솝 이야기니까요. 찰스 산토레가 그림을 그렸고 김수희 선생님이 옮겨주셨대요. 근데 제가 결례를 한 것 같아요. 이솝 선생님 지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찰스 산토레 선생님 그림. 근데 이분들은 싹 빼고 김수희 선생님 이렇게만 했어요. 그죠?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빈틈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 빈틈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빈틈이 뭐겠어요,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쵸? 그 빈틈을 채워주시는 것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는 구독을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쵸,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오늘의 이야기는 짜자잔! 독수리와 까마귀 이야기입니다. 독수리와 까마귀 이야기. 독수리와 까마귀 이야기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 보이는 거는 사냥 같은데요. 까마귀가 있고요. 독수리는 어디 갔죠? 저기 있습니다. 저기. 우와! 독수리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던지. 새끼 양을 지금 낚아채는 건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말도 안 돼요. 저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솝은 봤으니까 이런 그림을 이런 상상?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겠죠. 그죠?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현실 세계에서 있을 법한 것에 약간의 가미를 더한 것이 소설이잖아요. 이야기도 뭐 다르지 않겠죠.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땅은 나름 평화로워 보이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수리와 까마귀, 짧지만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어느 날 까마귀가 발톱으로 양을 낚아채서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날이에요? 까마귀가 발톱으로 양을 낚아챈 게 아니죠? 까마귀가 발톱으로 양을 낚아채서 날아가는 독수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자, 까마귀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가 내려와 양의 등 위에서 날개를 퍼덕 였어요. 까마귀가 내려앉자마자 발톱이 양털에 엉켜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날개를 퍼덕이며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 단단하게 엉켰어요. 얼마 후 양치기가 나타나 그 모습을 보고 말했죠. 오호라, 양을 잡아가려고 했구나. 양치기는 까마귀 날개를 꺾어버린 뒤 집에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주었대요. 아이들은 그 이상한 모습을 보고 물었죠. 이게 대체 무슨 새예요, 아빠? 양치기가 대답했어요. 까마귀란다. 까마귀면서 독수리 흉내를 내려고 했지. 제가 카스에 자주 올려놓는데요.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깜냥에 어울리지 않는 뭔가를 바라는 것? 그게 탐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역량을 아는 것, 자신의 깜냥을 아는 것,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꼭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 교육에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죠. 병폐가. 물론 북유럽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교육을 하는 곳도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게 교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육과 자본이 결탁하면서 순수한 그 교육의 원동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사그라들었잖아요. 사실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그 속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끄집어주는 것. 그것이 교육이어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특히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뭐 중국도 뭐 말할 나위 없겠죠. 아니면 개발도상국을 걷고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의 병폐가 이제 자본과 결탁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그 열어주는 작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넌 쓸모 없어. 아니, 넌 그렇게 해도 안 돼. 이런 거를 이렇게 심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꼭두각시 인형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라는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너무 얽매이면 안 돼요.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거든요.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아이 속에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예체능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뒤늦게라기보다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레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내는 그런 여성도 있거든요.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잠재된 능력들을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아시아 나라, 특히 한국, 일본, 중국, 여기는 그런 속의 가능성을 끄집어내주기보다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다 거치셨고요. 6년, 3년, 3년, 4년 이렇게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맹신을 하시면 안 돼요. 학교 교육에. 그리고 학교 교육에 자식을 이렇게 완전히 맡기시면 안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 황당한 부모님도 많이 뵀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에서 뭐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둥, 뭐 입시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둥,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봤어요. 너는 도대체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데? 넌 어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림자를 사랑하셔야 돼요.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단점, 당신의 못난 점, 당신의 좀 어리숙한 점을 사랑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뭐 자연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뭐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먹는 거에 욕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시댁에서 날라오는 그런 그 음식, 김치 같은 거를 잘 깨끗이 못 먹어요. 아주 그냥 어떤 분들은 김치 국물까지 이용해서 뭐 이렇게 싹싹 비워서 드신다는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먹는 거에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뭐 남편이 새벽에 출근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침밥을 챙겨주지 저는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원래 밥을 별로 즐기지도 않고 특히 흰쌀밥은 거부감이 느껴져요. 이상하게 석유 냄새가 나더라고요. 흰쌀밥 지어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휘저을 때. 그래서 어쨌든 저는 흰쌀밥보다는 뭐 이렇게 잡곡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현미, 찹쌀, 뭐 차조, 수수, 콩, 막 이런 율무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옥수수 막 이런 식의 막 그렇게 막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그 잡곡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남편이 치아가 엄청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드시는 것처럼 푹 퍼지는 걸 좋아해요. 떡국도 푹 퍼지는 거. 저는 탱탱한 거, 쫄깃쫄깃한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이렇게 죽인지 떡인지 알 수 없는 그 정체불명의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어떤 자신의 그 처한 상황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을 위한 국 따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남편, 예를 들면 뭐 미역 떡국을 한다. 그럴 때는 먼저 남편 거를 푹 물에 충분히 불려서 충분히 끓여서 두고, 그리고 남편이 먹을 것만큼만 남겨서 끓여서 주고, 그리고 나머지 국물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떡, 그러니까 불리지도 않고 살짝, 그리고 쫄깃쫄깃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물론 지금 옛날에는 진짜 예를 들면 파스타 있잖아요. 스파게티 같은 것도 옛날에는 뚝뚝 끊을 만큼 정말 덜 익혀진 거를 정말 잘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파스타는 이제는 좀 힘들더라고요. 스파게티는 막 어쨌든 좀 이렇게 너무 뚝뚝 끊어지는 식의 덜 익은 면보다는 그냥 그래도 팍 익은 게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뭐 자연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속으로 울었어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반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냥 속으로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 해서 노력해야겠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살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먹는 욕심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그때그때 해서 만들어 먹는 거, 그리고 아삭아삭한 걸 좋아하지 곰삭은 거나 물론 그런 거, 물론 이제 뭐 김치 같은 건 신 거는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좋아하지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그런 김치들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누구를 주면 좋은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정말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남편이 처리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소화력이 딸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먹고 막 이런 거를 되게 막 저는 불편해해요. 그래서 특히 먹방 같은 거 볼 때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맛있게 먹는 흉내를 내는구나. 어떡하나. 좀 너무 불쌍하다. 왜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먹는 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많이 먹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걸 생각하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중심은 나다. 당연히 나죠. 내가 없는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없는 삶은요, 되게 공고해지고요. 내가 없고 자식을 먼저 뭐 우선시한다거나 누군가를 우선시한다는 건요, 의미가 없고요. 되게 허탈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나중엔 우울증까지 와요. 물론 저도 이런 경험을 다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기를 키우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절대로 아이 중심적으로 삶을 살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요,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아기를 가지신 어머님들은요, 반드시 분배를 잘 하셔서 나한테도 선물을 주는, 매일 나한테 선물도 주고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걸 먼저 우선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식한테든 남편한테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오죽 정말 좋은 엄마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좋은 엄마 잡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이렇게 봤었잖아요, 제가. 저 그런 아주 그냥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년을 살아보니까요,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게 너무나 부질없고 그게 너무나 에너지를 참 낭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앞으로는 이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제 좀 노를 좀 얘기를, 아니요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준다고 해서 그냥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그거 없어도 되는데 이러지 않고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네 거절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쁘게 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선물을 하세요. 저는 이게 선물이거든요. 내 자신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근력 강화 운동도 하고요. 때로는 걷기를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쓰레기는 가급적이면 육류, 생선 같은 거 안 먹고 채식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채식만 먹고 있습니다. 곡식, 채식, 견과류, 그런 거 뭐 과일을 열심히 먹고 있고, 나머지 식구들은 이제 저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채식을 종용당하는 삶을 살고 있긴 한데요. 그러나 그분들이 원하면 또 고기도 해줘야겠죠. 뭐 원하는데 어떡하겠어요. 해줘야죠. 아니면 이렇게 사 먹으라고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기적이죠. 그래서 어쨌든 음식 쓰레기 같은 경우도 좀 분해가 잘 되는, 부패가 잘 되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땅에 심는 거를 선호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나 황당한 게 우리나라가 참 문제인 게요. 쓸데없는 그 소각장치를 해놔가지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낭비하고, 그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좀 한심하고 답답한 소행인데, 아니 땅에 묻으면은 자동적으로 부패가 되고 자동적으로 그 퇴비가 되는데 왜 멍청한 짓을 하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귀농통문이라고 그 귀농을 위한 그 분들을 위해서 잡지를 발행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소개되는 책자들이 되게 좋은 책들이 많은데, 정말 재밌었던 거는 똥 살리기 땅 살리기라는 책을 미국 사람이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퇴비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분, 뭐 또 그 동물들 가축들 똥 다 모아가지고 집이랑 같이 섞어서 두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숙성시켜서 영양 퇴비로 해가지고 또 그거를 자연에 보내셨잖아요. 이게 자연 순환이고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렇게 살아 아무 이상 없었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그게 똥 살리기 땅 살리기 나온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이 후세들이 너무나 사실은 벌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왜 자원을 낭비하는 작태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아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명품 백, 명품 가방, 그것만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잠깐 잠시예요. 소비지향적인 거 말고요. 생산지향적인 거를 한번 해보심이 어떠세요? 뭐 딥 허그를 하신다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활짝 미소를 지어주신다거나, 그리고 오늘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하거나, 일단 나 자신한테 먼저 칭찬을 하셔야죠. 야, 너 진짜 부지런하다. 새벽에 일어나서 밥도 짓고 정말 너 훌륭하다.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시도 읽고 그림책도 읽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운으로 마치 그 도미노처럼요, 다다다다다다다 나의 기운을 전파시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요. 엔돌핀은 자동적으로 파생될 것이고, 그 엔돌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분비되겠죠.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면역도 강화가 되는 거예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뭐 5대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해서 면역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 정신세계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칭찬, 나에게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칭찬하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외치세요. 네, 많이 얘기하세요. 미안하면 미안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많이 하시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자꾸자꾸 오거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